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정정국으로 야당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그 하향세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이 이렇게 이 국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혹시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어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지율은 이제 뭐 늘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네.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0%를 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저희들 희망은 계속 80%를 지켰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정책을 던질 때 이 국가적인 그 장래를 보고 정책을 제시를 하는데 네. 그 정책은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요. 최저임금에 해당되던 사람들 또 그 가족들은 다 찬성을 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던 업체의 대표들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최저임금제라는 반드시 가야 될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우려를 네. 해소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들은 그런 어떤 정교한 플랜을 갖고 할 텐데요. 네. 아마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도가 중요하겠죠. 중요할 텐데 또 정책을 추진하면서 탄탄히 실력을 쌓아가면은 네. 그런 지지도 못지않게 국민들의 믿음이 저는 생길 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지지율이 좋으면 좋지만 높으면 좋지만 크게 연연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런가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고 지지율이 높으면 좋죠. 네. 그러나 그러나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는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지지율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또 추가 경정 예산 의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에 추경 통과를 통해서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탄력을 굉장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관한 거거든요. 네. 젊은이들의 일자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일자리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와 이게 다 관련이 되고 이번에 편성된 이 추경은 어떤 대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아주 네. 생활에 취약한 분들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바닥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네.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 통과 과정을 보면은요,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들이 26명인가요? 이렇게 불참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추경을 통과하는데 여당이 그 이렇게 불참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을 것 그,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번 추경의 전 과정을 한번 보시면 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45일 걸렸습니다. 역대 추경 처리 과정 중에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OC나 또는 어떤 무슨 이 나눠 먹기식 예산이 아닌 정말로 보기 드문 추경이거든요. 일자리 추경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거는 추경인데 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설명했죠. 국무총리가 설명했죠. 비서실장이 각 당을 찾아다녔죠. 정무수석 거의 매일 국회에서 살았죠. 네. 이렇게 절실하게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이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과정 그만큼 절실한 문제였는데 그러면 정작 그 시점에 왜 없었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이 됐고 네. 또 예결위 전체회에서 합의 처리를 했고 네. 그런 걸로 미뤘을 때 당연히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결과적으로 실망을 드리는 어떤 네. 단초가 된 것 같아서
여전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정부와 또 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런 정책 목표를 같이 함께하면서 굉장히 더 끈끈한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쭉 방향성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광주 또는 전남의 현안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지역에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요 네, 사업들, 광주 전남의 주요 현안들 어떤 것들이 반영됐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광주와 전남, 전북을 보는 그 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우선 광주의 정신을 기린다는 것, 헌법적 가치를 기린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산업을, 신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바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이제 5.18 광주 정신을 이제 대한민국 통합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그런 이제 어떤 취지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를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 네, 거점 도시로 만든다는 것, 거기에 이제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또 스마트 시티, 또 테스트베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빅그린 산업단지가 있을 겁니다. 광주, 광산, 네, 전남 한평에 여기에는 네. 이제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요. 또 전북의 경우는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네. 많은데요. 아까 제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네.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어떤 바탕, 관계 정신, 네. 산업 육성, 인재 육성 이 세 가지 정신을 바탕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점을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호남이 국정의 동반자라고 그런 약속을 이미 후보 시절부터 네. 해왔었고 인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됐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네. 들었습니다. 이 선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통령이 광주 전남에게 끊임없이 보이는 이런 관심과 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또 광주 전남민들의 지지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앞으로 그 100대 과제 중에서도 광주 전남을 발전시키는 그런 과제들이 정말 잘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또 증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정 과제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재원을 이제 저희들이 증세라고 얘기하자면 저는 저 사회통합세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매년 한 4조 정도는 될 거고요.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12조에서 15조 정도 되니까 그게 매년 20조 원 전반 네. 한 17조 18조 원이 아마 현재까지 계획으로만도 아마 이제 증가 효과가 있는데 중수 효과가 있는데 그걸 5년으로 하면 한 9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아마 90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왜곡되게 써왔던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방산비, 자원 개발 이런데 정말로 불필요하게 돈을 쓴 곳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정밀하게 저희들이 찾아낼 거고 또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서 또 할 텐데 증세 부분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왜곡된 세제를 네. 바로잡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 네. 노세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요. 세금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 효과를 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여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네.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새 정부가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무슨 중산층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양국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네. 바로 잡는데 조세 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세가 아니라 기울어진 세제를 올바르게 바로잡은 방식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